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5도 1927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퇴거 불응 판시사항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급.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단체 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쟁의 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 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 행위의 방식, 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 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 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과 종래 이용 관계, 쟁의 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사용자가 쟁의 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 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도 7625 판결 사건명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방임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 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 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방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판시사항 2. 아동 갑, 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갑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갑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갑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친권자인 피고인이 갑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아동 갑, 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갑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갑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갑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갑이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의 친권자로서 갑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갑을 양육하였고 갑의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지 않았으며 갑을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도 8055 판결 사건명 병역법 위반 판시사항 1.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증명 방법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및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판결 요지 1.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 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 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으나 그 후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9년간 활동하지 않다가 다시 종교 활동을 재개한 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5년여 동안 추후 입영 예정임을 전제로 중고등학교 복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개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 신청을 하거나 병역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인 2018년 8월 12일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자동차 허위 매물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범인 도피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도 8358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대마, 특수상해. 판시사항 1.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사실심 법원이 갖는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 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심 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 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 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 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 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 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 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 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 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의 업무 방해 등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원심 계속 중에 확정되자 원심은 위 확정 판결에서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제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한 점. 기록상 위와 같은 파기 사유 외에는 제1심과 원심의 양형 조건에 달라진 부분이 없고 제1심도 비록 위 업무 방해 등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위 업무 방해 등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의 균형도 양형 조건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던 점. 결국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 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